코로나 상황 전문가와 알아봅니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러 가지 지표가 상당히 좀 우려스럽긴 한데요. 정부에서도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위험도 평가해서 이번에는 매우 높음이라 그랬어요. 어떤 요인 때문일까요? 지난주 최근까지 왔던 그런 모든 지표들이 다 나빠졌으니까 네. 매우 높음으로 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요. 사실 며칠 전에 발표했던 그 지난주에 발표는 그냥 뭐 가운데 정도이다 네, 이렇게 나왔기 중간이었죠. 때문에 중간이어서 사람들이 좀 이상하다 생각을 했죠. 근데 지금 저 지표 이제 새로 만들어서 17개의 복잡한 지표를 가지고 이제 5개로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많은 노력을 해서 저 지표를 만들었고 가치가 있습니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우리가 앞으로 보면서 미래를 앞으로 적어도 며칠 뒤나 일주일 뒤를 예측하면서 저 지표가 나와야 되는데 네. 지금은 오롯이 지난주 지표만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지 비상계획은 당장 실천을 안 하더라도 뭘 예. 더 해야 될지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규모가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병실 부족한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개나 부족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더 부족하면 어떻게 될지 이런 예측을 해가면서 소위 우리가 예측 가능한 그런 방역을 좀 한다는 의미에서는 조금 그 내용이 조금 아쉽다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 그렇군요. 자, 일주일 만에 위험도가 2단계나 뛴 상황인데 여기서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83%나 되고요. 또 하루 이상 병상 대기하는 환자가 900명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요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병상 가동률이라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100%가 다, 100%까지 올라가야 병상 가동이 다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우리가 병상 가동률을 계산할 때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90%가 넘어가면 거기엔 더 이상 입원이 안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84%, 5% 나오는 것은 거의 제가 턱에까지 찼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만, 예. 이제는 눈까지 코를 지금 덮고 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한정된 자원을 갖고 특히 중환자실 의료 인력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장비들을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법을 중환자의학회 쪽에서 이미 제시를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방향으로 좀 가는 것이 비상계획을 실천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지금 상당히 좀 우려되는 점이요. 돌파 감염자가 상당히 많이 늘고 있고 고령층에 집중되다 보니까 요즘에 돌파 폐렴 이 비율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돌파 폐렴은 어떤 거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겁니까? 이제 그 백신을 다 맞았는데 완료를 했는데도 폐렴이 생기는 거죠. 네, 폐렴이 생기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코로나19는 폐렴이 생겨서 사망까지 이르는 그런 병입니다. 그리고 폐렴이 생기고 난 다음에 이제 다장기 부전이라든지 온몸에 염증이 심하게 되는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돌파 감염이 폐렴까지 이어진다는 것은 조금 우려스럽죠. 왜냐하면 백신을 2번 맞아도 돌파는 될 수 있습니다. 돌파 감염까지는 될 수 있는데 돌파된 상태에서 폐렴까지 진행한다는 것은 그만큼 백신이 면역을 갖다가 어느 정도 일으킨 상태라면은 폐렴까지는 안 가야 되죠. 우리가 네. 이제 백신을 맞아야 되는 이유 중에 위중증으로 덜 간다, 사망이 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런 믿음이 약간은 좀 무너지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게 특히 고령층에서 더 위험도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지금 얼마 전에 나온 그 자료를 한번 보시면요. 예. 이렇습니다. 20, 30대, 40대, 50대까지는 감염이 축 줄고 있어요. 그런데 60대가 감염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60대 이상 사람들이 맞았던 그 시기가 상당히 지남으로 해서 그만큼 항체가가 많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또 다시 잘 보시면 만일 시기가 이렇게 해서 2-3달이 지나면 지금 우리가 비교적 감염이 적게 나오고 있는 20, 30, 40대에도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돌파 감염으로 인해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뭐 고령층 돌파 폐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걱정이 되는 건 지금 이제 겨울철로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기에는 원래 고령층 폐렴이 또 많아지는 시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행히 이제 고령층들이 그만큼 조심을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폐렴은 좀 줄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폐렴이 많이 줄은 걸로 되어 있지만 그래도 만일 이 폐렴이 금년에 혹시 다른 종류의 어떤 인플루엔자를 포함해서 다르게 돈되면은 문제가 될 것이고요. 특히 이 코로나19에서 폐렴이 걸리면 2차로 세균성 폐렴이 많이 들어온다는 연구들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폐렴 구균에 의한 폐렴이 가장 흔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시면 검사도 하고 또 치료제가 있고 예방약이 있습니다. 백신이 있습니다. 거기도. 그래서 그런 백신도 안 맞으신 분들은 좀 맞고 그렇게 하면서 이 겨울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일부에서는 고령층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많이 맞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 중화항 체량이 화이자나 모더나보다 크게 떨어진다. 그래서 더 위험한 거다. 더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이렇게 분석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지금 결과를 보니까 항체가가 많이 낮게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표에도 나오듯이 얀센이 제일 낮고 그다음에 아스트라 맞은 게 낮죠.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60세에서 74세까지가 촘촘하게 아스트라를 맞았습니다. 예. 예, 저도 저 아스트라를 맞았는데요. 예. 이제 이렇습니다. 이제 항체가가 낮으면 면역이 떨어질 확률은 있습니다만은 지금 저 보이는 263이라는 숫자가 과연 못 막을 것이냐, 병 자체를 막을 것이냐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게 100이 돼야지 막을 수 있는지 1000이 돼야지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런 연구는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항체 면역 말고도 세포 면역이라고 얘기되어지는 임파구, T임파구라고 바이러스를 직접 잡아서 먹어버리는 그런 면역은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2번씩이나 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학습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항체는 좀 적더라도 T임파구가 가서 바이러스를 완전히 사멸시키는 그런 작용도 있다는 거기 때문에 예.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지금 부스터샷은 화이자로 맞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화이자를 맞을 경우에 어떻습니까? 좀 효과가 많이 좀 올라갈 수 있는 겁니까? 지금 그 연구도 미국에서 한번 내놨었는데요. 어떤 종류의 백신이든 간에 섞어서 맞는 것이 항체가가 더 높더라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원래는 같은 종류 맞는 게 제일 좋다고 그랬었잖아요. 원래는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게 가장 좋다라기보다는 다른 연구는 돼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가면서 각 나라마다 백신 수급 문제도 있고 해서 실험을 해봤던 거죠.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 그저 뭐 몇백 명 수준으로 해보니까 항체가만 재보니까 이제 더 높았다는 건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항체가가 과연 어느 정도 높아야 내 몸을 지켜줄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은 없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추가 접종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50세 미만 일반 성인에 대한 백신 추가 접종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기를 점쳐본다면 언제쯤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나라 꼭 해야 된다고 보고요. 시기는 5개월째 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싶습니다. 2차 접종 이후에 5개월. 그렇습니다. 예. 5개월째. 그렇게 해도 사실은 2개월이 지나야 되거든요. 대개 8월, 9월, 10월까지 끝냈기 때문에 5개월이 지나면 거의 뭐 내년 봄까지 갈 수도 있어서 만일 그 맞기 전에 5개월 전에 4개월째만 돼도 사실은 면역이 많이 떨어집니다. 예, 그때에 혹시 또 다른 그 연령대에 많은 감염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좀 되는 바입니다. 네, 끝으로 간략하게요. 또 델타 변이 우리가 지금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데 델타 변이의 변이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걱정인데 이건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걱정해야 됩니다. 예. 이제 델타가 뭐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나오면서 쭉 몇 가지가 나왔는데 지금 이상하게도 전 세계적으로 델타만 쫙 가고 있거든요. 예. 언젠가는 새로운 변이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학계에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그리고 심각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비를 해야 되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안 들어왔습니다만은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질병청에서 매일매일 검사를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면 또 즉각 관심을 쏟으면서 계획을 또 따로 세울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앞으로 또 이제 델타 변이의 변이까지 걱정해야 되는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까지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